이따 끝나겠네. 자, 8번 봅시다. 어쩌지 문제수 적더라. 뭐 8번 누구야? 손 들어봐, 손. 너 진짜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서. 아니 생각으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퍼센트는 단위죠. 네. 퍼센트 홍서 퍼센트 뭔 뜻이냐? 100분율 100분의 얼마 알지? x 퍼센트 하면 얼마가 떠올라야 돼? 100분의 x 됐어요? 원래는 얼마인데? 1 그렇죠. 기준 항상 1 알았어요? x 퍼센트 인상하면 판매량은 0.5x 100분의 0.5x 1000분의 5x 200분의 x 이래 되겠네. 감소 얘는 증가 얘는 감소. 판매액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현재 가격이 없고 판매량이 없죠. 그렇죠? 가격이 있고 곱하기 판매량을 곱하게 되면 커피 판매액이 되는 거죠. 요게 어떻게 되면 A, B에 대해서 원래 1 플러스 100분의 x만큼 증가시켰다 이거죠. 그러면 1 마이너스 200분의 x 엄밀히 따지면 요게 B가 이렇게 붙겠네요. A에 대해서 이만큼 하게 되면 B에 대해서 이만큼이 줄어온 것이 곱해지면 우리가 새로운 판매액이 된다. 이 새로운 판매액이 A, B에 대해서 8% 이상 증가 1 플러스 100분의 8보다 더 이상 증가 이런 뜻이겠네요. 됐죠? 다음 17번 누구야? 17번 누구야? 빨리 얘기해. 누구? 없어? 17번 없어? 아닌가 보네. 얘기해. 괜찮아. 봐보려고 그래. 왜냐면 지금 이런 문제 질문하는 것은 뭐가 문제점인지 선생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1차죠? 1차야 1차 아니야? 1차, 2차. 왜 1차야 1차 아니야? 1차. 왜? 1차, 2차일 수도 있고 2차일 수도 있고. 1차야. 왜? 왜? 해가 네, 그렇지. 해가 1차 1조. 됐어요? 1차야. 됐어요? 이 말이 없으면 이제 그거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문제는 딱 두 종류밖에 안 나옵니다. 뭐야? 이렇게 숨겨져 있어가지고 역으로 문제 나오는 것은 거의 중학교 문제. 뭐에 대한 생각이냐면 얘에 대한 부호에 대한 생각이고 얘가 없었고 이 식이 나왔다는 것은 얘에 대가 0이냐 0이 아니냐 요거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고등 문제는. 질문이 없으니까 패스. 19번 19번 누가 질문했어? 오 잘했어. 이 문제는 잘했어. 공부를 좀 덜 했어. 질문은 잘했지만 공부는 덜 했네. 뭐가 보이네? 보여 안 보여? 보여야 돼 이제 이게. 저번 시간 했던 거네요. 저번 시간 했던 거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보이죠? 뭐가 보여? 그거 뭐? 해가 마이너스. 첫 번째 마이너스가 보이죠? 네.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된다 했죠? 마이너스 해가 된다겠죠. 네. 그러면은 알파 베타가 양수 음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해가 보여야 되겠죠. 그러죠?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 하나는 마이너스 베타 이래 되겠죠. 됐어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뭐가 보여? 일단 x 마이너스 1이 됐죠. x 마이너스 1이 알파. 그러죠? 그럼 x는 뭡니까? 1 플러스 알파. 근데 해가 뭐였어? 마이너스 알파였죠. 요게 이제 해가 뭐야?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알파. 해가 1 마이너스 알파. 해가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보입니까? 부등 방향이 바뀌었죠. 바뀌었죠. 바뀌게 됐죠.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참 계수는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작다가 사이 범위면 크다는 바깥 범위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나는 모르겠다 하면 자 알파 베타가 딱 걸린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 오케이 그거는 크다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베타가 알파보다 작고. 순서가 바뀐 게요? 무조건 바뀌나요? 아니요. 모르면 어떻게 알았어? 헷갈리면 수익성 그려봐야겠죠. 홍소 울지 말어. 어? 우는 이유는 두 가지야. 감동을 했거나 잠이 오거나. 물론 후자일 가능성이 아주 강하겠지만 전자였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 오 역시 알았어. 내가 홍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야. 알았어? 거기엔 알았어. 입만 안 벌리면 돼 이제. 알파 베타 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알파는 얘가 같고 마이너스 베타는 이렇게 같네요. 순서가 바뀌었죠. 음수음수는 바뀌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양수음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알파가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베타는 1이 같죠? 소리. 마이너스 알파. 방은 알아먹었지? 네. 오케이. 나머지 애들 못 알아. 미안해. 이 뜻이었어.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갑니까? 1 쪽으로 하겠죠? 순서가 바뀐 건 사실이네요. 알겠죠? 인정되죠? 됐어요? 음수음수도 해봐야 되나요? 아니요. 안 해봐야 되나요?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는 해가 어떻게 나온다? x가 얘가 이제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얘가 더 큰 값이 됐겠죠.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알파보다 크거나 x가 1 마이너스 베타보다 작거나 우리 해가 나오겠죠. 인정됩니까? 순서를 바꿨으면 좋겠다 이거고요. 보통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이해됩니까? 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힘들게 바꿔놨더니 있어요. 어디가 있냐? 1번. 맞게 썼군요. 오케이. 이 문제의 논리는 이겁니다. 이걸 빨리 판단이 되면 문제를 빨리 풀 거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풀어 이제? 어떻게 풀었겠어? 전개해서. 아니죠. 전개해서? 전개해서 푼 거야? 어떻게 풀지 그럼? 그걸로가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A 이런 걸로. 마이너스 AB는 좀 힘들 것 같고 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AB를 알파 베타가 나왔다가 하면 값을 구해서 AB 값 구해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얘는 어떻게 풀었냐면 질문 안 하는 사람들은 풀을 게 아니라 자기 노트 봐봐. 항상 자기 노트를 보면서 생각하세요. 왜냐면 문제가 너희들이 바로 보이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풀었는가 확인이 해야 돼. 그래서 자기 글씨가 자기 눈에 보여야 되는데 자기 글씨 자기 눈에 안 보여. 이건 큰일 난 거야. 어떻게 풀었을 가능성이 있냐면 이렇게 풀었을 가능성은 있어요. 요렇게. 그러면 밑에 식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x-1 마이너스 a가 되니까 부호가 반대가 됐겠죠. 이건 확인됩니까? 됐어요? 그럼 얘가 지금 플러스 알파 x-1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돼야겠죠. 이렇게. 그럼 하지만 선생님 첫 번째 했던 요 식과 요 식의 관계성이 있으니 이렇게 풀면 문제가 쉬워진다 라는 거죠. 보입니까? 밑에 것도 그럼 바로 나오죠. 크다 사이 범위야. 작다 바깥 범위가 되겠죠. 맞습니까? 누가? x가 알파하고 베타야. 그렇죠? 200 마이너스 x가 알파하고 베타가 되겠죠. 그럼 보입니까? 그러면 200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이고 플러스 1이 되는 상황이니까 x는 얼마입니까? 얼마야? 202. 하나는 202, 하나는 x는 199. 맞습니까? 바깥 범위니까 x는 199,
x는 202 이렇게 써도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은 문자 치환을 하고 푸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쌤이 여기서 얘가 크다입니까? 얘가 크다입니까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맞습니다. 어떻게 쓰면 되냐면 바깥범위입니다. 누가 200-x가 겠죠? 200-x가 마이너스 2보다는 원래 컸으니까 작아졌다. 맞나요? 등호 있고요. 200-x가 1보다 커졌다. 이렇게 해가 되면 맞게 되나요? 등호 더 빠졌으면 등호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쓰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어떻게 푼지 알겠나요? 연습하면 돼요. 본인이 이해가 되면 이렇게 쓰면 연습을 한 번씩 계속 쓰다 보면 써집니다. 아시겠죠? 훨씬 더 빠르다 이 말이 되겠어요? 주는 이유가 그거니까요. 다음 24번. 24번 누가 질문했어? 24번 두려워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괜찮아. 24번 누구? 공부 좀 해. 자 봅시다. fx가 나왔어요. 두 함수 fx. 선생님 몇 번 읽었어? 2번 읽었죠? 네. 이유는 뭐겠어요? 주의와. 그렇죠. A 때문에 읽었어요. A 때문에. A가 좀 걸렸어요. A가 걸렸어. 알겠나요? A가 지금 0이냐 0이 아니냐가 지금 아직은 모른다.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fx가 gx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a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보다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식은 아래로 볼로 반대 아니에요? 역시 틀린 그림 찾기에 우리가 팡이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고 얘를 넘기게 되면 이제 a-2x 제곱 새로운 식이 등장했네요. 얘를 자 넘기지 않고 한번 해석하고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 맞나요? 네. 얘는 몰라요. 몰라. a가 0이면 1이죠. 1은 얘보다 클 수가 없어요. 없어. 이거 큰데요? 이거 아니야. 이거 그러죠? 그럼 얘는 이참수 얘는 0이 아니다는 게 판단이 되고 도대체 얘보다 얘가 어떻게 하면 더 클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고 얘가 어떻게 하면 더 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할 수 있겠죠. 됐어요? 여기서 직관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될까요?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될까요? 민주군에 직관적으로. A가 2 그렇죠. A가 자 2인 것이 A예요. 자 1인 게 A예요. 3인 게 이 정도로 봅시다. 그러면 얘를 움직여 보다 보면 1인 놈은 이렇게 움직여서 됐어요? 항상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러겠죠? 3인 놈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클 수가 있겠죠. 2인 놈 두 개는 어떻게 되는가? 2인 놈 두 개는 뭐야? 손이 2인 놈 두 개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 항상 클 수가 없죠.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 항상 클 수가 있겠죠. 축이 일치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축이 일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축이 얼마면 가능하다? A가 2면 축이 똑같네요. 오케이. A 답은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답은 A가 일단은 이보다 더 큰 수.
큰 수일 때만 가능하겠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얘가 움직이더라도 가능하겠죠. 알겠어요? 오라 답을 쓸 때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런데 이거는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 되겠다는 거지 답을 찾을 수는 없다. 오케이? 그러면 얘를 부동식을 바꿀 수가 있다. 바꿀 수가 있다. 어떻게 바꿀 거냐 생각을 했더니 자 보세요. 방법은 많습니다. 1만 넘겨도 돼요. 1만 넘기고 다시 비교할 수 있어요. 됐어요? 여기가 A가 들어있으니까. A가 들어있는 놈과 없는 놈을 구분해서 문제를 풀겠다.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얘가 2차는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 방법을 선택하기는 좀 쉽지 않았어요. 얘가 1차였으면 그 방법을 선택하겠어요. 알겠죠? 정점 생각하면서 문제 풀 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뭐라고요? 방법론이죠. 방법론이야. 이렇게 된가요? 맞습니까? 그러면 왼쪽 그래프는 2x 플러스 3 그래프를 대충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실은 크다 작다니까 뭐가 절편보다는 뭐 축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꼭지점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밖에 인수분해 한 거죠. 1하고 마이너스 3 1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1 이런 애예요. 얘는 어떤 애입니까? 0하고 마이너스 2죠. 0 어디 있습니까? 0하고 마이너스 2는 0 오케이 마이너스 2 오케이. 왜 선생님 뭐야? 얘가 대칭적이잖아. 이렇게 그러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지금? 네. 그러면 두 개의 축이 어떤다 지금 현재? 축이 일치한다는 것은 그 전에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네 실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축이 일치를 한다. 그럼 그래프가 이 두 점을 지나면서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은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폭이 어쩌야 된다고 지금 2였을 때도 됐고 얘보다 2보다 더 컸을 때도 될 건데 계속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왜? 폭이 길어지면 얘가 계속 내려오겠죠. 계속 내려오겠죠. 그러지. 폭이 더 좁아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라는 점하고 0이라는 점을 고정을 하면서 얘가 폭이 더 좁아져야 되니 얘가 계속 내려오겠네. 그러면 역전이 되는 부분이 발생하니 얘가 이때까지만 가능하겠다 이 말이 되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럼 뭐가 필요해? 꼭지점이 필요하겠네요. 얘 꼭지점은 뭘 집어넣으면 됩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된가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4가 아니라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네요. 얘는 얼마를 집어넣어? 얘도 마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겠죠?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마이너스 8보다는 더 어째야 돼? 커야 되겠죠. 등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A는 8보다 작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2보다는 크고 A는 8보다 작다인데 2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겠네요. 개수는 6개 나왔네요. 이해됩니까 지금? 됐어요? 자, 요게 한 가지 방법. 선생님 그림을 그렸더니 보인 거야. 알았어요? 이해됐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방법을 웬만하면 이제 수험이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너희들이 다음에 막히면 문제를 풀 때 막히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얘는 이렇게 넘기면 a-2x 제곱 플러스 2배 a-2x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 뭐야? 2차 부등식의 절대 부등식 형태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2차 부등식 아니죠. 2차 부등식 아니죠. 왜? A가 2가 될 수도 있다 이거죠. A가 2가 되면 6은 0보다 크다. 오케이. 성립한다. 이것은 그래프에서 선생님 봤던 것처럼 문제가 틀린 사람은 요거 때문에 틀렸다. 이 문제는 홍서가 감동해서 운 게 아니었어. 증명이 됐어요. 이렇게 증명을 해봐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A가 2일 때는 된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틀린 이유는 얘 때문에 틀립니다. 웬만하면 이 문제 안 틀립니다. 웬만하면 안 틀리는데 이거 틀린 거예요. 나름이가 질문한 이유는 문제가 틀렸기 때문에 질문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틀렸을 거예요. 나머지 판별식은 A가 2가 아닐 때는 항상 쓰면 문제를 풀 때 그래프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프 이렇게 하나라도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 게 좋겠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판별식이 a-2의 제곱 마이너스 6a-2 인수분해가 되네요. a-2, a-8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a는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 a는 2 됐고 2부터 8까지 똑같은 답이 나왔네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정석풀이는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 문제 틀린 이유는 설명했습니다. 얘가 얘입니다. 아시겠죠? 항상 최고참 계수가 나오면 그것부터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은 너희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니까 꼭 나오는데 다음에 틀리면 자책을 해야 돼요. 반성. 다음 28번. 누가 질문했어요? 빨리. 오케이. 잘했어. 황이 질문하는 이유는 당연한 거야. 왜? 선생님은 질문에 딱 보면 이거 누가 질문했을까라는 있어요. 데이터 몇 명이 있습니다. 대죽 없는 사람도 있어. 대죽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아직 없어. 내용이 없는 사람이고. 보면 이거는 황이 질문한 이유는 뭐냐면 황이 절대 안 하는 일이 뭐냐면 해석을 잘 안 합니다. 해석을 안 해.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봐야 돼. 눈에 보여야 돼. 부동식은 제일 중요한 게 수직선 표현이라고 생각해. 알았어요? 수직선은 부동식의 기본은 수직선. 알겠어요? 그거보다 난이도가 높은 해석이 이제 함수 그래프죠. 알았어요? 수직선 나오면 부동식 나오면 일단 부동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문제는 그래프로 해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석 그럼 방은 어찌해야 돼? 연습을 수익선을 많이 그리고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네. 선생님 주무십니까? 하나 더 갖고 올까? 입석. 좋네, 입석. 네, 입석이 뭐예요? 입이 뭐야? 입이 뭐야? 네? 입이 뭐야, 입? 입이요? 무슨 입이요? 뭔 입이요? 네 입이요. 아니 한자 무슨 입? 무슨 입이요? 설입이에요, 설입. 그건 알죠. 오, 알죠. 석은 뭐야? 네? 석은 돌석. 돌석. 서서 돌이 되는 거야. 저 준3급. 준3급이야? 저 3급까지 자격증 있어요. 알았어요. A하고 A 플러스는 누가 더 커? 3급 자격증 있는 사람. A 플러스요. 오, 당연한 거네. 어떻게 돼요? X가 A보다 크고 A 플러스. 오, 다 나왔네. 그렇지. 여기서 일단 우선적으로 보이는 것은 얘는 몇 칸? 4칸. 얘는 몇 칸? 2칸. 그림을 그릴 때, 수직선 그릴 때 이 생각을 하고 그려야 돼요. 됐어요? 그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얘는 확실해. 얘는 움직여. 움직이는데 몇 칸? 2칸. 얘가 2칸이라고 봅시다. 그러죠? 얘가 지금 움직이는 거죠. 움직여서 어쩐다고? 해가 존재해야 되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들어와야겠죠. 오른쪽으로 들어오고 백제까지 가면 안 되겠죠. 어디서 멈춰야 돼? 신라 정도 가다 멈춰야겠죠. 여기서 멈춰야겠죠. 오른쪽은 얘보다 크건 사실인데 왼쪽이 지금 3보다는 작아야겠네요. 보입니까? 그러면 해석하면 바로 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 A는 3보다 작다가 되겠죠. 마무리 작업은 등호입니다. 등호 같을 때를 그려보는 거야. 그려보면 해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등호는 안 들어가겠네요. 끝났네요. 다음 19번 누구야? 저요. 똑같이 해보세요. 그려보면 나옵니다. 요거는 너희들 본인 해봐야 돼요. 넘깁니다. 34번
33번부터 볼게요. 33번 A분의 B A분의 P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게요. 나는 A분의 B를 어디서 본 적이 있다. A분의 B 뭘 보자. A분의 B A분의 뭐? 기울기. 오케이. 기울기 좋습니다. 근과 계사 관계는 한참 고민했어요. 근과 계사 관계는 뭐죠? 마이너스 A분의 B 아니야? 오케이. 오우. 좀 비슷했네. 그렇지. 그러네. 아우 고맙다. 지워. 기울기 또 전혀 생각 없는 왜 나누지? 비율 그래 오케이 비율 좋습니다. 기울기보다 좀 더 이제 기본적인 기울기는 한참 뒤의 내용이고 비율의 뜻이 뭐지? 비를 왜 하지? 관계 좋습니다. 관계 좀 좋은 말이 뭐야? 관계는 너무 포괄적이고 뭐가 돼요? 관계는 맞아. 관계는 너무 포괄적이다. 뭐야? 연결?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소관계면 대소관계. 나누는 건 대소관계. 아니요. 대소관계는 어떻게 하더라? 대소관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A를 곱해요. 뺐죠. 대소관계를 하라는 것은 빼기입니다. 빼면 누가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빼기가 나왔다는 것은 누가 크다 작다야. 부호가 아닙니다. 빼는 것은 뭐라고요? 크다 작다. 알겠어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나누는 것도 크다 작다인데 주의사항은 빼기는 양수 음수가 다 돼요. 수직선에서 오른쪽 왼쪽이야. 0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나누기는 대소관계의 조건이 있습니다. 양수 조건입니다. 양수 조건. 양수 조건에서 A를 B로, B를 A로 나눴다는 것은 됐어요? 누가 크다는 걸 알려줄 건데 기준은 누구냐? 빼는 것은 기준이 0입니다. 등호 넣어보면 알아. 나누는 건 기준이 누구야? 1이에요. 1보다 작으면 누가 더 큰 거야? 1보다 크면 이 말이에요. 두 개를 나눴다는 것은 알겠어요? 자, 대소관계 빼기 나누기. 근데 우리가 보통 문제 다 빼고 있어. 주로 많이 풀이해서 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조건이 얘는 없고 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연히 뭐요?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조건이 없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다는 말은 A, B가 양수, 음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나누기나 곱하기나 부호는 똑같게 되죠. 두 개짜리는. 그래서 얘는 부호가 어쩐다? 같다 이 말이고 현재 이 문제는 부호가 양수이면 A가 더 크다고 음수이면 B가 더 크다가 되는 거죠. 이 엄밀히 따지면 양수, 음수에 대한 얘기로 0을 기준으로 크다 작다니까 누가 더 크다고요? 오른쪽에 있으면 A가 더 크고요. 왼쪽에 있으면 누가 더 큽니까? 뭐가 더 크죠? 왼쪽에 있으면 B가 더 큰 거죠. 맞죠? 맞나요? 헷갈리면 술 넣어보면 되잖아요. 맞나요? 응?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 3분의 2. 3분의 2. 맞죠? 그럼 이해됐습니까? 알았어. 이 문제가 참거짓에 대한 내용은 아마도 이 부분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양수, 음수를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튼간 나누는 것은 대소관계가 있는데 양수 조건에서만 대소관계가 있다. 그럼 음수 조건에서 나누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제는 절대값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 일단은 0보다 크다겠으니까 둘의 부호가 똑같다. 그래서 수직선에서 이렇게 나타내보면 보면서 풀면 얘네들은 그냥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됐어요? 얘는 틀렸죠. 기억은 그래서. 니은은 A분의 B하고 B분의 A는 역수니까 당연히 뒤집어졌으니까
누가 더 B분의 A가 더 크겠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A, B는 부호부터 볼게요. A, B는 양수, 음수. A, B는 양수, A제곱은 양수. 뭐에 대한 얘기야? 절대값에 대한 얘기입니다. 절대값이 누가 더 크냐 이거야. 그러면 A 날리면서 그냥 날리면 안 돼요. A가 얘를 절대값 붙이면 날릴 수가 있습니다. A. 그럼 누가 더 컸어? A의 절대값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부호가 똑같았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다음.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실제 계산 문제는 잘 안 틀리는데 이러한 이론 문제가 많이 틀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34번. 34번 보면 AB, EC, BC, EA, CA, EB 다 비슷한 형태죠. 이런 형태가 나오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야 된다? 나리만 뭐가 떠올라? 꿈속에 공자님이 알려줬을 거야. 너가 자니까 전염됐잖아. 원래 나름이 자고 막 수업 시간에 자고 일어나니까 아니었단 말이지. 선생님 건망증이 심해져가지고 소미도 안 자는 애였잖아. 근데 홍사가 자다 보니까 요 라인이 계속 이렇게 지금 백호도 지금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 지금 점점 홍사 자니까 전염된다 했지. 하품 전염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하니까 너는 많이 먹고 몸도 왜소한 애가 이산화탄소 양이 많다 이 소리잖아. 무슨 논리예요? 그런 논리지 그냥. 막말이 막말. 뭐가 보여야 돼? 죄송한데. 아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보여야 됩니다. 됐어요? 요걸 생각하면 문제가 쉽게 흐름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뭐라 놓을 수 있어? 그냥 나는 T라 놓을게요. T라 놓으면 첫 번째 식을 어떻게 바꿀 때 식을 T-3C 보이나요? T- 기분 나쁘게 이쪽으로 나왔어. 이거 왜 책이 왜 이랬어 갑자기? 오른쪽으로 주둥이를 벌리고 있는 게 맞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T를 다 날릴 수 있겠죠? 양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날려버리면 샴 발음해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일단은 순서는 정해졌고 여기에 문제는 EA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은 중점에 대한 생각이니까 놓고 수직선 넣고 C가 왼쪽에 있는 건 사실이고 B가 오른쪽에 있는 사실이고 A는 사이에 끼어 있는데 C 쪽이 치우쳤냐 B 쪽이 치우쳤냐는 것은 알 수는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바로 답이 그냥 나옵니다. 됐습니까? 다음 7번. 자, 절대값이 문제가 나오면 생각할 게 많습니다. 생각할 게 많다가 아니라 풀이 방법이 많다. 됐어요? 첫 번째 절대값은 정의를 보고 선생님 정의를 보고 있어. 정의가 가장 나리마 이제 홍수는 살아났어. 왜 그래? 저 살았어요. 아 살아났어? 알았어. 기도해. 정의. 절대값 정의가 뭡니까? 오, 나름이 대리인을 두고 있어 역시. 있는 집이구만. 변호사를. 원점에서의 거리. 중요한 단어가 살아있어요. 양수. 예? 원점 맞아요. 맞아요. 원점 틀린 말 아니에요. 수직선이에요. 수직선. 거리를 잴 때 항상 수직선에서 절대값은 됐죠? 수직선에서 기준점이 있어야겠죠. 됐어요? 그게 좀 확대가 되면 원점이 사라지고 두 점으로 갑니다. 얘는 뭡니까?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쪽이 더 크다. 소민. 네? 이쪽으로 오고 있잖아. 아니 앉았어요. 뭐 잤대? 이쪽으로 오고 있다 했지? 바로 찔리니까 앉았어요. 저 아직 앉았어요. 좀 있으면 내가 잘 것 같은데.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 지금. 목도 안 좋고 지금 감기가 약간 증상이 나타나는 피곤해서인가. X랑 2 사이의 거리. X와 4 사이의 거리. 4 사이의 거리가 더 크다. 더 멀다. 그죠? 멀다. 그러면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4 쪽이야. 이쪽이네. 같다는 어디야 그러면? 3. 중점. 그렇죠. 3.
그럼 3 왼쪽 이래 되겠네. 연립부등식이니까 하나 풀었어요. 오른쪽 또 다시 풀면 되겠네. 8 백제 방구 입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네. 종 알아먹었어? 봐봐, 네가 지금 2명 전염시키고 지금. 그러면 답은 3 나왔네. 이게 정의로 푼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강조. 강한 강조. 네. 너무 빠르게 지나갔는데. 천천히 왔어. 쓸데없는 게 신경을 쓰니까 그러지. 중요한 거면 항상 공부로 중요한 것만 템포를 잡으면 돼요. 알았어요? 생각 거기에 가세요. 그러지. 제사 지내면 제사에 신경을 쓰는데 제사밥 와우 반찬 좋아 와 이게 제사밥에 관심 있는 거야.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정의를 푸는 거야. 에? 알았어요? 뭘 몰라? 지금 3을 몰라, 6을 몰라, 다 몰라. 다 몰라. 다 몰라. 안타깝네. 5분 전에 했던 얘기를 다 모른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거리. 넘점에서요. 7분 전으로 돌아왔어. 두 점 사이의 거리. 맞다. 두점 사이 거리. 얘는 두점 사이. 얘는 누구랑 거리. 모르는 수랑 2랑 오 그래. 얘는 2랑 4. 그렇지. 누가 더 커? 2랑 4. 그러면 이쪽에 있어, 4쪽에 있어. 네? 4쪽에. 거리를 거리를 모르구나. 미안하다. 거리를 몰라. 거리라는 것은 이 점에서 x가 이렇게 있으면 이 거리를 거리라 불러. 이거를 거리라 불러. 네. 지금 우리는 뭘 찾고 있어? 2에서 4 거리. 이게 a고 이게 b야. x와 2와의 거리, x와 2와의 거리, x와 4의 거리. 누가 큰 걸 찾고 있어? B. b가 더 큰 걸 찾고 있어. 맞게 찾았어, 못 찾았어? 이거 그거 있었어. 그러네. 거리를 크기도 모르네 이제. 거리를 모르네. 네. 제가 틀렸고 쌤이 맞았어요. 그래. 백제군 좀 거리 좀 말자. 좀 한심하지. 거리를 모르니까. 이게 거리야. 알았어? 자, 절대값이 나왔을 때 제일 심플하게 나오면 우리는 거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네. 물론 두 번째 생각도 뭐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절대값은 항상 양수입니다. 0 포함하고요. 절대값은 항상 본인보다 큽니다. 이런 것도 정의적인 생각이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정의 문제로 선생님 하나 풀어줄게요. 요걸로 풀고 있으면 이런 문제 있었죠? x-2 더하기 x-4가 6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됐어요? 정의로 풀어볼까요? 정의로. 다른 방법도 있어요. 선생님 지금 1번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의 요거는 2번에다 안 쓰고 다르게 써놓게 저기다 써놓게. 자, 이 말은 하나는 x가 2와의 거리고 하나는 4와의 거리예요. x가 어딘지는 모르겠어. 나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됐어요? 거리의 합이네요. 거리 합이니까 x가 여기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는 6이 될 수가 없네요. 그렇다는 말은 가운데가 아니라 이쪽 아니면 이쪽이 되겠죠. 이쪽에서 2와의 거리가 있을 거고 이쪽에 4와의 거리가 있겠지. 소민아 그러지? 그러면 이 거리하고 이 거리, 이 거리하고 이 거리, x가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왼쪽. 오,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하고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는? 네? 예? 같이 하네요. 얘가 지금 소민이 오는데 왜 말 끼어들어? 저기 오빠는 어디 중이랑 똑같은 놈이 말이 끼어들어. 화장실에 나 대화하고 있는데 끼어들고 있어. 이거 더하기 이거나 이거 더하기 이거나 사실 똑같을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그럼 답이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을 수 있잖아.
됐습니까? 네. 왼쪽에다 일단 그려볼게요. 예, x이면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다는 소리죠. 이 거리는 얼마입니까? 2니까 여기를 a라 하면 여기는 뭐가 돼? 위에 a 플러스 2가 되나요? 그럼 이 식은 2a 플러스 2가 6이 되는 값이네요. a는 얼마다? 2가 되겠죠. x의 답은 얼마다? 0 이렇게 나오겠죠. x가 0 나왔으면 이쪽에 얼마가 나와? 소비가 얼마 나와 이게? 잘했어. 이렇게 풀면 문제를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세기짜리도 쉽습니다 이거. 정의를 푸는 거예요. 생각보다 쉬워요. 됐어요? 이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보다 쉽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원래는 절대값이 나오면 가장 먼저 생각할 게 뭐냐? 절대값식이 나오면 가장 먼저는 그래프가 아니에요, 실은. 가장 먼저는 정의적인 생각이 전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양수 음수의 분류입니다. 양수 음수의 분류. 얘를 뭐라 부르냐면 0점 분리법이라 불러요. 용어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뭐 우리는 잘 아니까 fx의 절대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fx가 양수일 때와 fx가 음수일 때를 분리해서 문제를 푼다. 0은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쪽에 붙여도 상관없어요. 보통 큰 쪽으로 붙입니다. 절대값이 나오면 우리는 양수 음수를 분리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백제군 알겠어? 모를 것 같은데. 다시 전염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 점점 이게 뭐 구름의 이동도 아니고 지금. 자, fx 마이너스 절대값 fx라는 어떠한 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돼 있냐? 어쩐다고 절대값이 나오면 이 식을 딱 봤을 때 우리는 느낌이 오냐 안 오냐에 따라 다르겠죠. 절대값은 다 양수로 만드는 거니까. 모르겠으면 어째 fx가 양수일 때는 얘가 어떻게 됩니까? fx가 양수이면 그냥 나가겠지. 양수는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 절대값 있을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절대값 있을 필요 없으니까 절대값 그냥 벗겨주니까 0이 되겠죠. 됐어요? 두 번째 그러면 fx가 음수가 되면 둥은 빠져야 돼요. 둥은 상관없습니다 실은. 음수가 되면 y는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2fx가 되겠죠. 그러면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EFX 아니에요?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자, fx가 양수인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어? 이 부분을 말하고 있지. 이 부분, fx가 양수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y가 0이에요.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 이 부분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죠. 이해됩니까? 네. fx 음수인 이 부분에 대해서 실상 x의 범위 값을 안 구했어요. 실상 x의 범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범위 내에서는 2fx. 얘가 몇 배? 2배가 돼야 된다. 음수니까 2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만 2배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런 그래프다. 이걸 가지고 무언가를 하자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이래요. 다음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이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해석으로 문제를 풀겠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 순서가 이 0점 분리법이 제일 이제 사실은 원칙적인 내용 중에 하나야. 원칙적인 내용 중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이 가장 먼저 쓰이진 않아. 원칙적이지만 힘들다. 원칙적이지만 힘들다.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순서가 정의 한번 생각해보고 딱 보여야 돼. 이건 정의로 바로 마무리할 수 있겠다. 안 되겠다. 그래프를 그려봐야겠다. 그래프가 안 보인다. 그러면 0점 분리법 순서가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한다 이랬어요. 알겠죠? 왜냐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굳이 0점 분리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지. 선생님 이거 방정식 푸는데 0점 분리법 사용하지 않았잖아. 그러지? 그럼 이 문제는 선생님 정의로 풀었지만 그래프로 또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됐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그래프로 풀어보면 얘를 어쩐다? 그래프를 하나, 둘, 세 개를 그리겠다 이거죠. 첫 번째 그래프. 소민아 뭐가 보여? y는 절대가 x-2. 2 2가 아니라 2,0. 2,0. 절대값 하나짜리는 뭐가 보여야 되냐면 꼭지점이 보이면 그래프를 바로 풀 수가 있어요. 꼭지점 절대값 몇 개짜리? 하나짜리. 알겠어요? 뭐가 보여야 돼? 2,0. 이것도 또 연습을 시켜야 돼. 선생님 이러니까 너희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y는 절대값 2x-3 플러스 1. 뭐가 보여야 돼? 뭐가 보여? 종아가 뭐 보이냐? 종아야. 2분의 3,1. 생각하고 있다가 바로 대답해야 돼.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2분의 3,1이라는 점이 꼭지점인 V자. 앞으로는 대화를 선생님이 V자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얘가 2죠, 2. 그럼 기울기가 2예요. 얘가 2, 얘가 마이너스 2.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래프는 여기다가 이 그래프 그리고 얘가 2분의 3,1 찍으면 그래프가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 x축, y축이 필요하면 그리면 되겠고요. 됐어요? 소민아 알겠어? 알겠으니까 이제 네가 대답해줘. 2 마이너스 x 플러스 1 뭐가 보입니까? 마이너스 1,2 그래프는 뒤집어져서 산이라고 했습니다. 산. 그다음에 절기떡 하나짜리 바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2만 쓰면 되겠죠. 필요하면 x축, y축. 기울기는 지우면 기울기가 1이죠. 마이너스 1. 절대값이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에요. 절대값이 없는 부분이 오른쪽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x축, y축이 필요하면 그리고요. 알겠죠? 그럼 이런 식 보이면 바로 그래프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절대값 한 개짜리. x가 여기 하나만 있는 거. 아시겠죠? 그래프는 이게 그래프가 쉽게 보이면 말하면 된다. 두 개 V자 산. 기울기만 생각하면 되겠죠? 알겠죠? 뭐 나머지 그래프는 나오면 그럴게요. 또 나올 것 같으니까요. 다음 7번, 8번. 자, 8번 문제는 뭐가 보였다? 또 절대값이 보이래요. 절대값이 보이죠? 절대값 어쩐다고? 자, 이 문제를 풀 때 부등식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게? 절대값이 뭐 양수, 음수에 대한 생각을 하겠죠. 그러지? 계속 감동 중이야. 절대값 나오면 어쩐다고? 0점 분리를 하겠죠. 그럼 이 문제는 선택을 해야 돼요. 쌤이 지금 쓴 거에 문제 힌트가 다 있습니다. 정의, 성질들, 0점 분리법, 그래프로 다 풀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선택을 할 때 어떤 걸 선택하라고? 쉬운 거부터 선택하겠죠. 쉬운 거부터 순서에 어떤 걸 풀어도 관계는 없어. 어떻게 풀어도 관계는 없다고 해? 알겠어요? 쌤은 이렇게 풀겠어.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야. 첫 번째 성질이죠. 절대값은 무조건 어쩐다고? 양수야. 부등식에서 양수는 엄청 중요한 사실입니다. 양수는 그냥 날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쪽이 0이니까요. 양수는 무조건 날릴 수 있어요. 0은 날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얘가 두 가지로 나눠지겠네. 첫 번째로 절대값 x-n이 0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x가 n일 때는 어쩐다? 성립하죠. 성립하잖아, 식이. 두 번째로 절대값이 얘가 0이 아니면 양수가 되겠지. 양수이면 부등식에서 필요해, 안 필요해? 음수를 원하고 있는데 양수는 필요가 없지. 아, 내가 지금 남자를 원하는데 여자는 필요 없잖아. 그러지? 그럼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돼? x가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래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해가 얘가 몇 개 있어?
9개 자연수 9개 여기서 1개 총 몇 개? 10개를 원하고 있어. 그럼 얘는 당연히 여기서 1부터 9까지 나왔으니까 10부터 얘는 10 이상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지? 근데 얘네 최소값 10 이렇게 푼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 문제는 요렇게 푸는 거 선생님 봤을 땐 제일 쉽게 나올 것 같고 얘를 뭐 그래프로도 풀 수는 있습니다. 그래프로 풀 수 있어요. 하지만 n의 위치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 풀이가 쉽지는 않은데 이 그래프는 중요한 그래프니 한번 그래프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n이 현재 자연수인데 현재 9가 있고 n은 9보다 작다, 9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세 가지 분류하겠죠. 됐어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를 한번 볼게요. 자, 하나는 9고요. 하나는 n이에요. 절대값 없을 때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됐어요? 잘 보세요. 절대값을 띄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야? 양수란 소리죠. 절대값 띄었다는 소리는 뭐라고요? 얘가 양수였단 소리야. 얘가 양수가 되려면 어떻게 된 거야? n보다 더 클 때다 이런 말이겠죠. 이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이다 이런 말이죠. 오른쪽 얘는 절대값 얘가 있을 때는 오른쪽은 그대로 그리고 왼쪽은 어떻게 그리냐?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전체식이 마이너스 붙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야? 나리마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 지금 많이 갔어. 마이너스 붙이면 어떻게 돼? x축 대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네요. 중요한 겁니다. 이 그래프 2차 형태 중에 뭐 2차가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알겠어요? 절편 하나 나오고 하나는 풀어져 있고 대한 곱하기 형태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어요. 그럼 이 그래프가 지금 0보다 작은 게 어디입니까? 이쪽이죠. 이쪽. 그럼 몇 개밖에 없어? 9개밖에 없죠. 9개밖에 없죠. 일단은 n이 9일 때는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n이 9일 때 n이 9란 소리는 얘가 n이란 소리죠.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진다고 나리마? 오른쪽은 그대로 그려지고 왼쪽은 x축 대칭이 되게 그려진다 이 말이 되겠죠. 두 번째 그림 했고요. 세 번째 그림은 이제 9하고 n이 바뀔 때겠네요. n하고 9가 바뀌니까 여가 몇이 됩니까? 여가 9가 되겠고 여가 n이 되겠죠. 그래프는 오른쪽은 그대로 그리고 왼쪽은 내려가서 그려진다 이거네요. x축 대칭이 되게 그려진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0보다 작은 쪽은 어디입니까? 여기하고 이 점하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네요. 그럼 이 문제도 막 그래프를 그릴 수만 있으면 해는 찾을 수가 있다 이런 말 되겠죠. 그런데 그래프를 3개 다 그려야 되니까 3개 다 그려야 되니까 하지만 공부는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왜? 다른 문제로 연결했을 때 이 식은 계속 나올 겁니다. 됐어요? fx 절대값 gx에 대한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fx 곱하기 gx 알겠어요? 특히 여가 1차식인 그래프는 정해졌습니다. 연습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 놔야 돼. 빨리 그리고 나서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풀라 이거죠. 자, 0보다 작은 게 10개. 얘는 첫 번째 그래프는 10개가 안 돼. 얘는 9개. 두 번째 그래프는 얘가 9니까 얘도 9개. 맞죠? 등호 있으니까. 세 번째 그래프는 0부터 9, 1부터 9까지 하나 있고 하나 n 있네요. 얘는 10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있으니까 10개 무조건 됩니다. n이 뭐만큼면 9보다 크기만 하면 일단 10개는 나옵니다. 무조건. 알겠죠? 그 중에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답은 10이 되겠다 이거죠. 하지만 풀이는 얘기죠. 이 문제가 좀 더 이렇게 푸는 게 좀 쉬운 풀이고요. 아시겠죠?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시험 볼게요.